제3장 자동화된 수익의 구조.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하게 하라.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스스로 해결해 왔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것이다. 아무도 나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없다. 남에게 맡기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당신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게으름이나 무능력의 표시라고 여겨왔다. 당신은 모든 일을 스스로 떠안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팀 페리스는 이렇게 선언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꾸짖으며 부릴 수 있는가? 나는 적절한 교육과 연습을 하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부분 기업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수영도 배우기 전에 수영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하는 딜 프레임워크의 세 번째 단계는 자동화이다. 자동화는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당신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철학이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는 노동자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경영자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복적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팀 페리스의 해답은 아웃소싱과 뮤즈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아웃소싱, 당신을 대체할 시스템의 구축. 팀 페리스는 그의 책에서 원격 개인 비서의 활용을 강력히 권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원격 개인 비서를 두는 것은 대단한 출발이다. 그것은 지시를 내리고 어떻게 명령받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가를 배우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원격 개인 비서라는 수단을 통하면 뉴리치가 갖추어야 할 기술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원격 관리 및 원격 의사소통 능력을 소규모로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당 $5에서 $20 사이의 비용으로 인도, 필리핀, 중국에 기반을 둔 가상비서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의 이메일을 관리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여행을 예약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중요한 이메일을 놓치면 어쩌나, 고객과의 약속이 꼬이면 어쩌나. 그러나 그의 우려는 기우였다. 팀 페리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웃소싱의 황금률을 제시한다. 첫째, 제거한 후에 위임하라.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하여 하위 80%의 업무를 먼저 제거하라. 그런 다음에도 남아있는 업무 중에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당신의 핵심 역량과 직접 연결된 일만 남기고 나머지를 위임하라. 가상비서도 무한정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도 당신처럼 소중하다. 둘째,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라. 가상비서는 당신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당신이 머릿속에 그리는 완벽한 결과물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다. 당신은 그들에게 극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초기 투자는 당신을 장기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셋째, 짧은 마감일을 설정하라. 이틀이 걸릴 것 같은 일이라도 마감일은 24시간으로 설정하라.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만큼 이 일을 느려서 하는 경향이 있다. 짧은 마감일은 집중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완벽주의를 방지한다. 넷째, 결과물을 기준으로 평가하라.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그들의 성과를 측정하라. 그들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당신에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팀 페리스는 이 아웃소싱 전략이 단순한 업무 위임을 넘어 당신의 사고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일을 시키는 순간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시간만 질질 끄는 상황은 사라지게 된다. 비용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걸림돌이다. 당신이 비서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뭐하러 돈을 지불해가며 비서를 고용해야 할까? 팀 페리스는 답한다. 당신의 목표는 더 중요하고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 이론과 연결된다. 두히그는 개인의 습관뿐 아니라 조직의 습관, 사회의 습관까지 확장하여 습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지를 분석한다.
그의 핵심 통찰은 습관이 신호 루틴 보상의 3단계 고리로 형성되며 이 고리를 이해하면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이그는 알루미늄 기업 알코아의 CEO 폴 오닐의 사례를 소개한다. 오닐은 취임 이후 안전을 핵심 습관으로 삼았다. 그는 산재율 제로를 목표로 안전계획을 세웠다. 신호는 노동자의 부상이었다. 루틴은 책임자가 24시간 이내에 오닐에게 보고하고 산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보상은 승진이었다. 열망은 승진에 대한 열망이었다. 이 핵심 습관은 놀라운 연쇄 효과를 가져왔다. 책임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해야 했고 근로자들에게 생산 라인을 멈출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결국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고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재해율 감소, 원료 손실 감소, 기계 고장 시 즉시 교체, 품질 개선 등의 연쇄 효과가 발생했다. 두이그는 또한 운동이 핵심 습관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과 관계없는 삶의 다른 부분들까지 부지불식간에 바뀐다. 운동을 시작하면 식습관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담배도 덜 피우고 동료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내도 깊어진다. 신용카드도 절제해서 사용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운동이 다른 변화를 광범위하게 끌어내는 핵심 습관인 게 분명하다. 팀 페리스의 아웃소싱 전략은 바로 이 핵심 습관을 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당신이 아웃소싱이라는 새로운 루틴을 핵심 습관으로 삼을 때 이 습관은 당신의 업무 방식뿐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이메일에 즉시 답장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된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당신에게 더 중요한 일, 즉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뮤즈, 자동화된 수익의 창조. 팀 페리스의 자동화 전략은 단순히 업무를 위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더 나아가 뮤즈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뮤즈는 당신이 직접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하는 자동화된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뉴리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단지 일을 더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이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뮤즈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뮤즈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작고 구체적인 틈새 시장을 겨냥한 소규모 비즈니스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극소수의 열성적인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제품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라. 물리적 제품은 재고 관리, 배송, 환불 등 무수한 운영 이슈를 수반한다. 반면 디지털 제품은 한 번 만들어두면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배송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환불 처리도 간단하다. 전자책, 온라인 강의, 소프트웨어, 멤버십 사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자동화된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라. 당신이 직접 고객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고객이 당신을 찾아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검색 엔진 최적화, 제휴 마케팅, 자동 응답 이메일 시퀀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고객 지원을 아웃소싱하라. 제품이 안정화되면 고객 지원 업무도 아웃소싱하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고 표준 응답 템플릿을 작성하여 가상비서가 처리하도록 하라. 팀 페리스는 자신의 스포츠 영양 보충제 회사를 이 뮤즈 모델로 전환했다. 그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아웃소싱했다. 그 결과 그는 주 4시간만 일하면서도 월 $40,00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뮤즈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수익 창출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 당신은 뮤즈가 창출하는 수동적 소득을 바탕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칼 뉴포트의 딥워크 이론을 다시 만난다. 뉴포트는 MIT에서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조지타운 대학에 재직 중인 컴퓨터공학자로, 그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단 한 가지 스킬을 딥워크를 해내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딥워크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에 몰두하는 능력이다. 단순히 계획을 짜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외에도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딥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정도를 넘어서 온전하게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환경과 습관을 개발하고 익히는 것이 핵심이다. 뉴포트는 딥워크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로 형성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몰입의 즐거움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만족감 중 하나이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깊이 있는 집중이다. 팀 페리스의 뮤즈 개념은 바로 이 딥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이다. 당신이 뮤즈를 통해 안정적인 수동적 소득을 창출할 때 당신은 비로소 생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당신이 진정으로 집중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이것이 팀 페리스가 말하는 더 잘 놀기 위해 일한다는 철학의 진정한 의미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칙센트미하이는 13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한 후 심리학을 공부하여 플로우 개념을 창시한 독특한 학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순간은 어떤 도전이 자신의 역량보다 지나치게 쉽지도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은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 상태의 8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다. 둘째, 도전해야 할 과제와 능력이 균형을 이룬다. 셋째,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 넷째, 과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다섯째, 일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여섯째, 경험 자체가 자기 목적이 된다. 일곱째, 자의식이 사라진다. 여덟째, 시간의 관념이 왜곡된다. 당신이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간 경험이 있는가? 당신이 겪었던 그 순간이 바로 플로우 상태이다. 칙센트미하이는 이 플로우 상태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을 통해 참 스승을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심리학자 레빈슨이나 에릭슨의 말처럼 나에게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던 성인기에 만날 수 있는 좋은 스승이었다. 팀 페리스의 뮤즈 개념은 이 플로우 이론과 깊이 연결된다. 당신이 생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당신은 플로우를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의 기술 수준보다 도전 수준이 너무 낮아 지루함을 느끼거나 도전 수준이 너무 높아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뮤즈를 통해 생계의 불안에서 벗어나 당신의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는 일에 집중할 때 당신은 비로소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다. 인생을 아웃소싱하라. 지겨운 일은 맡기고 행복해지기. 팀 페리스는 그의 책에서 한 변호사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스는 월요일에 자신이 일하는 로스앤젤레스 센트럴시티의 법률사무소로 들어가자마자 사직서를 냈다. 그는 거의 5년 동안 알람 시계가 울릴 때마다 똑같은 두려움을 느껴왔다. 내가 앞으로 40년 내지 45년 동안 이 짓을 계속해야 한단 말인가? 한 번은 아주 힘든 프로젝트를 반쯤 마친 뒤에 책상 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일을 계속한 적이 있었다. 그날 아침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2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여길 나갈 거야. 세 번째가 바로 그가 브라질로 휴가를 떠나기 바로 전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렸다. 어리석게도 왜 가진 걸 모두 버리려 하느냐고. 그는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과감히 사직서를 냈다. 1년 남짓 후
그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넥서스 서프라는 프리미엄급 파도타기 어드벤처 회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상형인 갈색 피부의 리오 여인 타티아나를 만났고 대부분의 시간을 야자수 밑에서 느긋하게 쉬거나 고객들에게 인생 최고의 시간을 선사하면서 보냈다. 팀 페리스는 이 사례를 통해 질문한다. 이것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란 말인가? 그는 이어서 말한다. 1에서 10까지의 단계 중에서 1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이고 10이 영구적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는 3이나 4 정도의 단계에 해당될 것이며 내 인생을 쫑치게 할 빌어먹을 대부분의 재앙도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듯하고 영구적인 9나 10을 위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시적인데 불과한 3이나 4 정도를 거는 것이고 원한다면 조금 더 추가로 일함으로써 원래 있던 일중독의 감옥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깨우침이었다. 이 깨우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치명적이지 않다. 그리고 설령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팀 페리스는 이렇게 역설한다. 당신은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의 사정도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자동화의 궁극적 목표이다. 자동화는 단순히 업무를 위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적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철학적 과정이다. 당신은 더 이상 익숙하지만 불행한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는다. 당신은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찰스 두이그는 이 지점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어떤 습관에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 당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 팀 페리스의 자동화 전략은 바로 이 믿음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도구이다. 당신은 원격 비서를 고용함으로써 위임의 기술을 연습한다. 당신은 뮤즈를 창조함으로써 자동화된 수익의 구조를 학습한다. 그리고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당신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이 팀 페리스가 말하는 뉴리치의 진정한 의미이다. 뉴리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뉴리치는 일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일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당신의 아웃소싱 목록은 무엇인가? 당신이 지금 직접 처리하고 있지만 내일부터 가상비서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없을 일들은 무엇인가? 당신이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가장 적은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당신이 두려워서 완벽주의 때문에 통제력을 잃을까 봐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뮤즈는 무엇인가? 당신이 직접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안정적인 수동적 소득을 제공해줄 비즈니스 시스템은 무엇인가? 당신이 진정으로 집중하고 싶은 딥워크, 당신이 진정으로 몰입하고 싶은 플로우 활동은 무엇인가? 팀 페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보스가 되는 법을 배울 때가 왔다. 당신의 자동화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